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잘 될 거다. 기회가 있을 거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여러분이 소위 말씀하시는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려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은 옛날에 하도 많이 하고 살아서 지금도 완전 없애진 못했지만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제가 끊이지 않고 노력한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 못했어요. 요거 이렇게 실버 버튼이에요. 네, 실버 버튼을 제가 원래 이제 막 언박싱이라 그러나요? 공개도 하고 사람들이 자랑도 하고 하잖아요. 물론 요새 실버 버튼 가지신 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감사하고 실버 버튼 저는 옛날에 제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예전엔 구독자가 10,000명을 못 넘었었어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독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 실버 버튼을 받은 지 사실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고 여러분한테 언박싱 하겠다,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준비를 하다가 시장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아직. 근데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당연히 분주해졌죠. 저도 이제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있으니까 그거 관리도 어려웠지만 많은 분들이랑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시장이 점점 더 이상해지면서 저 실버 버튼이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공개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픈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 덕분에 받은 건데 보여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갖다가 어떻게 보신 적이 없죠?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꺼내봐요.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응원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타이밍에 다들 힘든데 나 혼자 실버 버튼 받았다 와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공개나 뭐 강의나 이거를 한 반년 동안 다 미뤄서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시장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신중하게 됐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라이브나 강의 내용에 많이 녹아냈지만 과거 시장에 대해서 더 분석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싶을 정도로 분석을 많이 했어요. 연구하고 또 연구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이 특이성이 과거 시장과 겹치는 부분이 되게 다양해요. 산발적이에요. 어떤 시장이랑 딱 겹쳐 있지가 않아요. 98년도 IMF 시장이랑도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03년도, 04년도 그때 이제 카드 대란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공급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규제도 있었고 그 시장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쭉 알아보면은 2008년, 2009년 요때 넘어서 2010년 이후 있죠. 그 시장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놀랍게도 2018년도, 2019년도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증상이 많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변수도 많아지는데 지금 시장에 변수가 원래 많은 상황인데 역작용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30번 했으면 완화도 30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가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총선 전까지는 되는 게 없어요, 원래. 물론 이제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우회로를 타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지금 국회 의석 때문에 현재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국회 의석이 변하지 않으면은 정권이 다 바뀌었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변수가 더 많죠. 될지 안 될지 누구의 의견대로 시장이 돌아갈지 그 와중에 지금 금리를 정하는 게 한국은행 총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 약간 분리기관 한국은행이 별도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또 미국 봐야죠. 또 미국은 또 러시아를 볼 거란 말이에요. 또 러시아랑 미국 같이 또 중국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은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또 정치도 봐야 되지만
내수 경기도 봐야 되고 기업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은행들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겹치고 겹친 건데 원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은 매년 매년 얘기가 있었어요. 기사가 나왔죠.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담대 완화, 세해 부동산 정책은 세해 부동산 정책은 제가 여태까지 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야당과 이게 협치가 될지도 모르고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올리는 영상을 보면은 시장의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요새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좀 나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한다, 반등하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로 침체가 되면은 반등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은 놀랍게도 통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통계가 반등을 해야 반등을 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은 반등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규제를 제대로 완화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가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수 경기는 안 좋다. 그리고 대외 경제도 안 좋다. 그리고 여건들, 사업 경기를 돌릴 수 있는 게 다 안 좋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푼대요. 그럼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을 더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내수 경기 살리는데 부동산만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정권은 이걸 부동산 대신에 뭘 썼냐면은 그냥 돈을 다 풀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산책하다가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안에 지나가기 불편할 정도로 의자들을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목재 의자. 간이 의자가 아니라 목재 의자랑 테이블을 지나갈 때 좁아질 정도로 쭈르륵 갖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다 알았는데 노란색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다 웅성웅성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근무 중이셨어요. 그분들이 다 일자리예요. 전부 다 일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에는 전 그쪽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내수 경기를 이어왔어요. 최저시급을 올리고 쉽게 얘기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권위를 열심히 이제 강조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자리를 국가 세금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런 국가들 꽤 있거든요. 근데 현 정권은 그런 테마를 잡아가질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수 경기를 살려서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사람을 뽑고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기재부 장관님 나라 살림살이 누가 맡아요? 기재부잖아요. 기재부 장관님, 부총리님 스타일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미 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 경기가 일정 이상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수 경기가 아예 지금 바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죽어나가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를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좋은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이 굴려가기 위해서 나라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부동산 내수 경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태까지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살아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데 규제 살짝 풀었다고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 거라고 왜 말씀드리냐면은 과거를 다 공부하고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는 보면은 아예 예측이 안 될 정도로 확 안 좋았다가 쭉 살아난 적은 있는데 그 IMF 보세요. 98년도에 13개월인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리고 03년도, 04년도에 전체 기간을 따지면 한 15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5개월 중에서 자세히 세면은 3개월 정도가 살짝 반등 구간이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따지면 12개월 정도가 하락한 걸로 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약간 이렇게 선형 구조가 있어요. 지역별로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설픈 규제 완화를 했다고 살아난 적이 없어요. 시장의 수요가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거래량을 놓고 보면은 한국은 지금 경제 위기 온 거 맞아요.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은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MF 맞다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 이 거래량은 한국의 경제 위기, 도상급 위기가 터졌을 때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요를 다시 시장에 들여놔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의 공포성을 계속 불어넣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에 몇 프로 떨어졌다, 어디가 떨어졌다, 그리고 전세 들어가면 전세 사기 당한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수요층이
집을 사러 오게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을 해봐도. 현장에 나가도 없어요. 문의는 와요. 가끔 오는데 엄청 알아보시고 안 사요. 요새는 나와서 전세나 월세 중에 고민하신다니까요. 매매가 아니고요. 요새 거래량 는 건 맞아요. 데이터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저점이다. 나는 집을 사는 걸 고려해보고 있었다. 또는 그런 사람 옆에 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집을 알아보고 사고 있어요.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시세를 못 올려요. 이분들은 바닥을 다지죠. 그래서 실수요가 정말 강해서 난 여기 내 집을 마련할 거야. 이런 분들, 실수요가 진짜 많은데 집을 던질 만한 분들이 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잡아놓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잠실 가시면 사실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들은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요. 임대사업자들이 많다는 게 뭐예요? 다주택자가 많아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센데 차익을 남기려고 집을 사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던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은 안 던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담합을 하면 담합을 했지 안 던지는데 다주택자는 던지고 도망가요. 그런 분들이 많은 동시에 실수요가 많은 곳. 그래서 잠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실이 그 약간 분기점에 있어요. 잠실은 실수요도 많지만 집을 투자로 사놓는 분들도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워낙 호재가 많기 때문에 호재가 너무 많아요. 옆으로 아래로.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이 다주택자가 얼마나 던지는지 대 실수요가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있기 때문에 잠실은 정말 좋은 샘플링이에요. 약간 강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강남 3구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남 3구는 쉽게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이런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방법이 없어요. 다 풀어 제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반등할 거고 얘기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희망을 함부로 주는 것보다 시장을 좀 신중하게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느끼시겠지만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3년도를 과연 어떻게 버텨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상담을 해봐도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예요. 저도 엄청 고민이 많아요. 지금 연말에 저도 마음 편하게 쉬지를 못해요. 근데 저도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기사 몇 개 뜨고 지금 규제가 풀렸다고 이제 반등의 서막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제 얘기를 듣고 안 움직이던 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지금은 애시당초 시장을 보고 있던 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해봐도 요새 집을 좀 많이 사시는 분들이 40대, 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좀 많이 사시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지금. 경기도권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기 들어갈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투자용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명의가 되고 집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분들 중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분들 중에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초월해서 여러분 23년도잖아요. 이제 22년은 끝났어요. 정부가 정말 수요를 망설이고 있다가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진짜 있어요. 지금은 임의적으로 수요를 깔아 뭉개놨기 때문에 저는 임의적으로 깔아 뭉개놨다고 생각을 해요. 수급으로 시장이 박살이 나서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럼 거꾸로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현 정부가. 그리고 뭔가 하려 그러면 야당의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은 맞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변화가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다 변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반등한다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전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싶어요. 신중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에서 함부로 바닥 짚고 올라갑니다라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은 전 별도로 다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고, 근데 저는 워낙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대구 시장. 지금부터 5년을 기준으로 봐요, 여러분. 5년이면 2028년이에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서울은 어때요? 경기권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 대구? 어때요? 대구 지금 지옥장이거든요. 2028년까지 펼쳐놓고 봤을 때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어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랑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데 제가 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냥 앞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저도 지금 시장은 조심스러운 이유가 다들 너무 힘들기 때문이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갈지는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 게임인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버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버티기도 바쁜 사람이 되게 많은데 여기다 대놓고 바닥이다 반등한다 얘기하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절망감이 되게 심해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08년도에 시장 들어와서 희망고음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워렌 버핏 마인드라 그러잖아요. 난 가치 투자한 거야. 나는 버티면 돼.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온 거야.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인내심이 없거든요. 10년이란 그 기간을 버티지를 못해요. 당장 한 달 후, 일주일 후, 두 달 후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벌써 총선 결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24년도 4월이에요. 16개월 남았습니다.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23년도에 그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시장을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닥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착실하게 월급 받고 살아봤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반대로 월급쟁이는 겪을 필요가 없는 어떤 파산의 위협, 공포 이런 것도 느껴요. 다르죠. 그 무게감이. 근데 선택을 하라면 제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책임지는 것을 택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직접 참여하면서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지 시장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의견이 바뀌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그 시장 구성 요소가 똑같은데요. 변수에 따라서 타이밍,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효과나 이 가시성을 기대하는지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지금 막 바닥을 다졌다 올라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제 뭐 23년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실버 버튼을 어떻게 한번 보여드렸네요. 뭐 많이 모셨겠지만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되시는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